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미친 건지 얘가 미친 건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멀쩡한 얼굴로 이성적인 말투로 잘잘 읊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면요. 아니 얘가 지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다고 믿는 건지 뭐 치매라도 걸린 건지 뭐 인지적인 왜곡이 생겼나? 기억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는 거랑 내가 기억하는 거랑 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나 싶어서요. 진짜 미치고 펄쩍 뛰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렇게 바람피운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바람피운 배우자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얘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막 분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얘 말이 또 언뜻 들어보면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얘가 이야기하는 말에 또 맞춰주려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바람피운 배우자랑 대화해도 소용이 없고 바람피운 배우자가 하는 말에 의미를 주거나 감정을 싣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바람난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3대 인지 왜곡, 3대 기억 왜곡이 있어요. 주로 이런 말로 사람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그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기억 왜곡은요. 행복한 적 없었다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집들처럼 멀쩡하게 자식들 뭐 하나 둘 셋씩 낳고 불과 얼마 전에 가족여행 그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어. 그리고 너랑 나랑 그렇게 뭐 투닥투닥 거리는 것만 있었지 크게 싸우고 이혼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아온 그 일반적인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나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행복한 적이 없었다. 가정생활이 아주 지옥 같았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 네가 하자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네가 아니었다. 이딴 소리도 짓거리고요. 결혼생활 동안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고 행복한 척 한 거지 한 번도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생활 동안에 희생만 당하고 너한테 맞춰주고 내가 너무 괴로운 생활을 이어갔었지. 너만 행복했었지. 그러니까 네 눈에 내가 행복해 보였나 보지. 너만 즐거웠겠지. 이런 식으로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행복한 순간, 뭐 다 기억을 왜곡해서 자기는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끔찍했고, 나만 희생했고, 나는 이용을 당했고, 나는 ATM기처럼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한 불행한 생활을 해서 이렇게 바람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 왜곡은요. 네가 한 게 대체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아침밥을 한번 차려준 적이 있냐? 너 맨날 애들만 신경 썼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너 지금 내 옷장 한번 열어봐라. 네 옷은 옷장이 세 칸을 차지하는데 내 옷은 한 칸밖에 없다. 네가 언제 나 입고 다니는 거 신경이나 써줘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 아팠을 때 네가 한번 들여다보기나 했냐? 뭐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나에게 네가 뭘 했냐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막 이래요. 그럼 아내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애는 뭐 나 혼자 만들었어? 내가 뭐 딴 놈이랑 애 낳아 갖고 왔어? 네 새끼 키운 거잖아. 그리고 내가 아침밥을 안 챙겨주긴 왜 안 챙겨줘? 내가 너 저녁밥도 챙겨주고 가끔 도시락도 싸줬었고 네가 싫다고 안 먹은 적이 많아서 내가 안 차려주게 된 거지. 언제는 차리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아침밥을 안 차려줬다고 지랄 발광을 떠니까는 막 억울한 마음에 막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뭐 시부모가 아팠을 때 안 들여다봤다고? 그럼 누가 들여다봤는데 내가 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어쩌고 하고 했지. 그리고 우리 애가 고3이라서 니네 부모가 아플 때 내가 좀 못 챙긴 건 사실이야. 다 이유가 있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뭘 했냐 너는 맨날 너만 즐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아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해요. 그리고 또 어떤 미친 새끼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간녀와 아내분을 비교하면서요 자기가 왜 상간녀를 좋아하게 됐는지를 아내분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무뚝뚝하고 나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이 여자는 지 남편한테 너무 살갑게 하고 애교 있게 하고 자기 남편을 끔찍하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남편을 챙기는 이 상간녀에게 자기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대.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간녀가 지 시부모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더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세상에 저렇게 시부모한테 살갑게 잘하는 며느리도 있구나 하면서 자기 와이프랑 상간녀가 비교가 돼서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나쁜 여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상간녀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상간녀가 지 남편한테 잘하는 거, 상간녀가 뭐 지 자식한테 잘하고 지 시부모한테 잘하는 거, 그거 이 새끼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그 상간녀가 너 밥 차려주고 네 부모 모시고 해외여행 가고 한 거 아니잖아. 결국 지 부모 챙기는 거, 지 옷 빨아주고 밥 차려주는 거, 지 새끼 챙기는 거는 이 아내분인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집에 있는 여자랑 바깥의 여자를 비교를 하면서 그 지랄을 떠는 거예요. 얘가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 새끼가 이렇게 모자란 새끼였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아내분들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제 받아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년이 지 시부모한테 잘한 거지 네 부모한테 잘했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또 따박따박 말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싸움이 되다 보면요, 아내분들이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받아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바람난 이 인간 귀에는 들어오질 않고요. 아우 짜증나, 또 시비 거네, 왜 또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배우자와 나와의 거리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소리를 짓거릴 때 그 말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따박따박 맞받아 쳐봤자 더 상처받는 건 나니까 제가 웬만하면 대화를 하지 말고 이 미친놈이 내뱉는 말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새끼가 내 탓을 이제 하잖아요. 네가 나랑 섹스를 거부했잖아. 내가 너 다가갈 때 네가 나의 손길을 뿌리쳤잖아.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풀 수밖에 없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내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막 죄책감도 들어요. 자책도 돼. 아, 그래, 내가 남편이 뭘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너무 내가 냉정하게 뿌리쳐서 이 인간이 상처를 받아서 그랬나 보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잠자리를 좀 잘해주면 이 사람이 돌아올까? 지금이라도 아침밥을 좀 그럴싸하게 차려주는 노력이라도 하면 이 인간이 나에게 좀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내가 막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람 피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막 잠자리 해주고 막 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이 남자가 나랑 잠자리 한다고 상간녀 정리하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내가 아침밥을 막 부처반상으로 차려줬어. 그렇다고 아침밥 맛있게 먹고 밖에 나가서 상간녀랑 연락을 안 하겠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죠. 내 탓을 하면서 네 탓이다, 네가 노력해야 내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착취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바람 피운 배우자가 하는 말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그 말에 따라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바람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상간자를 쳐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야 이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돌아오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 왜곡은요, 내가 저지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입니다. 이 바람 피운 배우자들이 되게 뻔뻔하게 하는 말들 있죠. 아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냥 그 여자는 그냥 내 놀이개일 뿐이지,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몸만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왜 나를 못 믿어, 이러면서 자기가 밖에서 한 짓은 축소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두고 캐묻고 따지고 하는 이 아내분을 예민한 여자, 자꾸 꼬투리 잡는 여자, 의부증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네가 예민하게 굴고 네가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도가 죄가 아니겠어요. 그냥 육체만 가서 뭐 그냥 싸기만 한 것이든 아니면 육체 관계 없이 정서적으로만 뭐 대화를 자주 나눈 것이든 간에 우리 배우자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사과를 받고 싶고 진짜로 반성하는지를 알고 싶고 지금은 이제 그 행동을 멈췄는지를 캐내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이 반성이 없고 용서를 빌지 않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그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축소하고 부인하는 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니냐? 죄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과 한마디 해주는 게 어렵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외도한 배우자가요, 이제 듣기 싫어지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말을 이제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나를 믿어줘야지. 네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까 우리가 자꾸 싸우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못 믿고 자꾸 일을 크게 키우려고 하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바람 피운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자꾸 꼬투리 잡는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다. 나는 가정을 벌일 생각이 없는데 네가 자꾸 나를 바가지 긁으니까 내가 이혼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꼬투리 잡고 캐내고 난리치는 와이프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너무 질이 나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아무 일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축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고요. 우리를 병신 취급하는 것 같으니까 점점 우리는 미쳐가고 이 새끼는 뻔뻔해지고 진짜 환장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바람 피운 배우자가 우기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꾸 우리 탓으로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욱해서 화를 낸다든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더 기세등등 의기양양해지고요. 네가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픈 거 보니까 아직도 나에게 감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더 우리를 깔아뭉개고 집에 잡아둔 물고기 취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소리를 해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네가 미쳤구나. 네가 상간자에게 중독이 돼서 이렇게 개소리를 시전하는구나. 네가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고 그 연놈과 깊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저 상간자 쳐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면 이 배우자가 서서히 뇌에서 도파민도 빠지고 지가 한 일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그때 가서 생기면서 내가 저지른 게 진짜 죽을 죄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상간자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하든 눈물로 호소하고 애들을 들먹이면서 막 감정적으로 토로를 하든 간에 이 새끼 귓구녕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상간자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읊은 말들 진짜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내가 진짜 실제로 들으면요.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정말 이 말의 의미를 두게 돼요. 아, 진짜인가? 아, 진짜 내가 잘못했나? 아, 진짜 이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불행했는데 지금까지 참아온 건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레파토리다. 바람 피운 사람들이 어디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배워와서 읊어대는 레파토리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 새끼 또 시작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 피운 배우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 심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수록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많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가슴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